1963년 12월 경북 안동 화전민 마을에서 9남매 중 7째로 태어난 이재명 후보. 극심한 가난에 그의 가족은 성남으로 향했고 판자촌에서 시장 허드렛 일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중학교 대신 공장으로 향해야 했던 소년공 이재명의 왼쪽 팔이 프레스 기계에 눌려 으스러진 것도 이때였습니다. 어린 나이 때문에 제 이름으로는 공장 취직도 할 수 없어서 남의 이름으로 공장을 다녔습니다. 프레스에 눌려서 팔이 휘어지고 독한 양품에 후각을 절반 이상 잃어버린 장애인 소년 노동자입니다. 소년공은 기어이 가난을 뚫어냈습니다. 검정고시를 거쳐 20살에 중앙대 법학과 장학생으로 입학했고 4년 뒤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판검사 대신 인권 변호사의 길을 택한 건 한 선배의 연수원 강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노무현 변호사셨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용기 있게 해라. 변호사 내가 해보니까 절대 안 굽는다. 시민운동가 시절 성남 시립의료원 건립이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반대에 가로막히자 이 후보는 정치권 입문을 결심합니다. 삼수 끝에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됐고 전임 시장이 남긴 7천억 원대 빚을 3년 만에 모두 갚아내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청년 배당과 중고생 무상교부, 산후조리비 지원 등 국가가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 정책도 이때 시작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무상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등 산후조리비 지원을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광화문 촛불 집회에선 특유의 직설적 화법으로 전국 정치인으로 올라섰습니다. 이 기득권 과거의 그 나쁜 구조를 깨고 새로운 길, 희망의 길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선 56%가 넘는 득표율로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습니다. 계곡 노점상 철거, 수술실 CCTV 설치, 신천지 시설 폐쇄,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책 성과로 행정가로서의 실적을 다졌고 이를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넘어서지 못했던 이재명 후보. 국민 여러분,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검찰 수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과 성남FC 후원 등 쌍방울 대북송 등 위증교사 사건 등 총 8개 혐의로 이 후보를 기소했고 결국 5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윤석열 정권의 보복 수사라는 비판 속에 이재명 후보는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낙선 석 달 만에 재선거로 국회에 입성했고 다시 2달 만에 민주당 당대표에 올랐습니다. 이후 흉기에 목을 찔리는 테러에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렸지만 기적처럼 일어나 총선 압승을 이끌었고 야권 의석수를 188석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벌어진 사상 초유의 12.3 내란 사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회로 들어닥친 무장계엄군에 맞서 이재명 후보는 시민들과 함께 사상 초유의 불법 계엄을 저지했습니다.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입니다. 빛의 물결이 여의도와 광화문을 가득 채웠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함께 21대 대선이 시작됐습니다. 내란에 무너진 민주주의와 사회 전반에 걸친 분열과 혐오, 그리고 멈춰선 경제 성장과 더 커진 빈부격차. 이 거대한 난제 해결을 위해 이 후보는 통합과 회복, 성장을 내세웠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사람은 이재명도 김문수도 아니고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장애 소년공, 검정고 시생, 그리고 인권 변호사와 변방의 장수. 비주류의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그를 향한 수식어들입니다. 하지만 그 비주류 정치인은 서민들을 위한 더 나은 세상을 꿈꿨고 국민의 충복, 국민의 머습이라고 외치며 제21대 대통령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똑같은 대한국민들입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